안녕하세요, 훈입니다. 오늘 코스닥은 좀 박살이 났습니다. 박살이 났고, 사실 그 위메이드를 관련해서 그 NFT 대표 종목들이 큰 하락이 나오면서 지수를 같이 끌어내렸죠. 예전에 에코프로 형제들이 이렇게 한번 지수를 끌어내릴 때처럼 그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요. 일단 우리가 단순하게 봤을 때 캔들만 봐도 오일선이고 뭐 다 이탈했거든요. 이탈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좀 경계해야 항상 해야 되고 다시 하방 갈 수 있다라는 걸 항상 경계해야 된다고 얘기 드렸죠. 그래서 지금은 캔들만 봐도 그러고 대표주만 봐도 매도세가 강하기 때문에 항상 조금 긴장하고 다시 좀 저가 매수 포지션을 봐야 될 수 있다 얘기 드렸고, 항상 얘기 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이번 달 2월 달에는 방송 며칠 안 했습니다. 한 3번 4번 했나요? 사실 이번 반등에 올라왔던 거는 얘기 드렸다시피 코로나를 중심, 코로나나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올라왔고, 사실 저도 편식을 하면 안 되는데 바이오주를 잘 다루지 않기 때문에 바이오주 올라간 거에 크게 관심 없었고 재미가 없었고 소개드릴 게 없었죠. 왜냐면 저는 바이오는 좀 웬만하면 좀 강하게 좀 회복되지 않는 금액대 물릴 수 있기 때문에 좀 그 주린이 분들에게 많이 추천드리려고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방송 때 많이 언급드리진 않았고, 얘긴 드렸죠. 단타 치려면 이번 수급에 올라온 코로나 관련주를 해라 라고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그쪽 관련해서 얘기를 하긴 했지만 상세하게 다루진 않았습니다. 리오프닝은 한파동은 나왔기 때문에 추가 조정 시에 다시 한번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시가 방향이 어떻게 나오느냐를 좀 체크하면서 또 다시 짚어가야 되는데,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상승 반격형 캔들이나 이런 것들이 코스닥에 나와주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재차 상승을 간다 그러면 뭐 960포인트, 뭐 20포인트, 60포인트까지 열릴 수 있죠. 다시 하나의 상승이 간다고 하면 그렇게 봤을 때 움직이는 것들이 어떤 건가를 체크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면 다시 한번 또 하락 갈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좀 이제 최근에 좀 현금으로 돌려놨습니다. 오늘 캔들에도 그랬고, 그래서 최근에 단기에 산 것들은 매도를 했다. 매도를 해가지고 약수익을 거둬들이고 현금을 장전 중이다 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요. 아직까지는 기본적으로 하락 사이클입니다. 하락 추세죠.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하락 추세를 이기려면 뭔가 좀 더 강한 수급과 뭐가 들어야 되는데 아직 포착되지 않았고, 반등 올 때마다 이렇게 좀 노려서 해야 된다라는 포지션을 얘기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조금 방송을 맨날 해가지고 종목을 뭘 보고 본다기보다 조금 호흡적 관점에서 시장 지수 얘기를 많이 드리고 시장 전략을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하방이 갈 수 있고, 하방이 간다 그러면 재차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재차 준비한다고 모든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사실 가장 그 이상적인 것은 이렇게 반격형 상승이 나왔을 때, 이럴 때 이제 추가적 상승 나왔을 때 보면 그때 장에서 이제 오늘의 주요 테마 상승 종목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상한가 나온 종목들, 이런 것들 보면서 섹터를 보고 반등 파동 때 어떤 것이 나왔는가를 체크해주고 거기서 들어가셔서 수익을 내시는 게 단기적 수익에선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수익을 냈냐라는 구조를 또 얘기 드리면,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은 거의 다 현금이 물려있기 때문에 반등 파동에 뭘 산다 하고 어중간한 구간에 사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안 드리는 겁니다. 왜냐? 사가지고 물량만 늘어나는데 다시 빠지면 그 손실은 더 커집니다. 분명 뭐 저의 직장 동료분들도 얘기 들어보면 종목별 마이너스 20%, 30%, 4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중간하게 그 물량만 늘려놨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렇게 과대납폭 때 사는 게 제일 좋지만, 과대납폭 때 뭐 같은 종목 물타기 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거기서 또 문제가 들어가요. 저도 이제 신용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다 물려있고 빠지는데 그 수익을 냅니까? 라고 얘기하면 요럴 때 이제 신용을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요럴 때. 그러니까 신용을 꼭 해라는 아니고 꼭 어떤 그 시스템으로 운영되는지 정확하게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용을 이용해 가지고 원금 회복이나 손실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거의 현금성 보유한 것들은 안 팔면 손해가 아니지만 지금 장에서 20-30% 물렸던 것들이 원금 회복되는 건 솔직히 바라기가 어렵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밑에서 사가지고 받쳤는데 다시 빠지지 말라는 보장이 없는 시장이죠. 하락 중이니까, 큰 틀에서는 하락 포지션이니까. 그렇게 되면 요런 겁니다.
사실 가장 좋은 이상적인 방법은 코로나든 뭐든 반등 파동 때 움직였던 수급들을 시중으로 들어가서 수익을 내고, 기존에 물려있던 물량들을 이제 수익 났던 거, 예를 들어 100만원, 그러니까 1000만원 사가지고 10% 수익 났으면 100만원이 났다, 수익이 났다. 그러면 20, 30% 물려있던 거의 비중을 100만원 손전선에서 털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좀 계좌 정리법입니다. 사실 어렵고 잘 못 하시는데, 그렇게 안 하면 매번 물리고 똑같고 1년, 2년, 3년 갑니다. 정말 답 없이 가요. 그리고 또 하나 방법도 마찬가지로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내가 물려있는 종목을 밑에서 사면, 현금으로 사면 금액이 합쳐지기 때문에 평단가 내려가지만 원금 회복은 또 안 돼요. 정말 밑에서 3배수 베팅, 2배수 베팅 해가지고 뭐 20, 30% 물려있는 게 1000만원인데 밑에서 2, 3천만원 받치지 않는 이상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똑같이 사봐야 반토막밖에 안 되고 15%. 근데 또 다시 장 반등해서 5%, 10% 올라서 원금 회복 될 것 같은데 다시 또 빠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의 그 반복은 정말 손실이 정말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럴 때일수록 때로는 신용 이용해가지고, 저도 이제 신용을 이럴 때 이용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신용의 조건은 들어갑니다. 신용 비율, 풀베팅 하지 마시고 신용 비율을 꼭 맞추면서 140% 비중, 이런 것도 공부해 보셔야 신용 다룰 수 있으니까 인지하시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신용은 오래 갖고 간다는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신용이 산 것도 물렸다 그러면 빨리 잘라내야 됩니다. 신용을 장기로 가져가다 보면 이자까지 내버리는, 정말 엎친 데 덮치고, 그것도 갚지 못하면 반대 매매가 나오고 하게 되는 거니까 신용으로 너무 무리하게 하진 않되, 신용으로 정말 좀 활용을 잘하면 정말 좋은 시스템이라는 걸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그 매매법, 정말 손실을 줄이거나 원금 회복하는 법에 대한 팁을 좀 공유드리고 싶었고요. 종목을 또 얘기 드리고 싶은데, 자, 제가 최근에 방송하면서 명절 때부터 해서 추천드린 종목 몇 개 안 돼요. 몇 개 안 돼요. 왜냐면 좀 뭔가 괜찮고 안전해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그때 얘기 드렸던 게 서플러스 글로벌이고요. 여기 금액대가 얘기 드렸던 금액대죠. 금액대고 좀 이렇게 조정 구간에서 뭐 여기 금액대도 이렇게 볼 수 있었고, 이렇게 왔고, 여기 이날 이제 상승 후에 조정이 오고, 그 다음에 강한 거래량 동반해서 슈팅이 났죠. 슈팅이 났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렇게 수익 내셨던 분들 축하드리고요. 이런 거예요. 바닥권에서 분명히 영업이익이 잘 나왔고 했던 거, 그래서 좀 이렇게 시장보다 강했다는 거 특징이죠. 시장이 안 좋을 때 이렇게 거래량이 나름 동반되면서, 이때 이게 이 강한 캔들 때문에 안 보이는데 이때 거래량도 다른 때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공유 드렸었고, 거래량을 체크했고, 이렇게 시장보다 강했던 모습, 그리고 눌림목 급등, 이런 이어지니까 꼭 가는 건 아니죠. 하지만 이게 좀 해줬, 이게 좀 그나마 딱 세 종목 봤는데 이렇게 상승 나왔던 거 축하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대성 파인텍이었죠. 대성 파인텍도 고가 놀이 패턴이다 얘기 드렸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거예요. 여기쯤에서 얘기 드렸죠. 여기쯤에서. 그래서 보시면 상승 나오고 여기 나왔단 말이죠. 나왔는데 여기 저항대가 분명 설정해 드렸고, 그래서 여기 안에서 단타 칠 수 있다고 얘기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하시면 수익 냈습니다. 오늘까지 이런 걸 이제 보유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보유해가지고 저항대에서는 또 비중을 덜든 정리해 줘야 된다는 거죠. 시장이 말 그대로 강한 거래량 이렇게 뚫어주면 모르겠지만, 그럼 돌파하면 다시 봐야 되지만, 요렇게 샀던 거는 요렇게 수익 밸류 하면 이게 10% 이상이 됩니다. 요런 식으로 해서 일단 단기적 시장 때 노려볼 수 있다는 거죠. 꼭 가는 게 아니고, 여기 이런 거 이 저항대를 다 뚫어주려면 엄청난 거래량이 들어와야 되니까, 저항대 오면 항상 조금 비중 축소라든지 정리하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 그렇게 하면 이것도 수익 나셨을 거고, 대성 파이텍도 일단 그 대응하시면 축하드리고요. 최근에는 요거 말씀드렸는데, 요런 게 이제 좀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드려서 요때 금액대 이제 어제 방송했나요? 그제죠. 설명드렸는데, 뭐 아직까지는 괜찮아 보입니다만, 괜찮아 보이고 여기 다이지도 않았죠. 그럼 일단 관망 중인데, 일단 시장이 많이 꺾이고 안 좋아 버리면 분명히 또 내려올 거긴 한데, 그때 지지를 꼭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야 재차 상승을 도모할 수 있다. 그래서 급할 거 없다는 거죠. 만약에 못 사면 다른 걸 보면 되니까. 그리고 당연히 저항대에서 이렇게 저항대가 당연히 여기가 저항대잖아요. 저항대를 막 건들고 돌파하지 못하면 흘러내린다.
당연한 이치고 흘러내렸기 때문에 이 강한 이 거래량을 좀 중심으로 보고 싶다 얘기 드렸죠. 그래서 이 거래량이 적은 거래량이 아니고 매물수화로 보기 때문에 좀 눌릴수록 괜찮다라고 보기 때문에 손절 라인 잡으면 괜찮다는 거죠. 7,000원 정도 버텨주면 장이 안 좋고 꽉 끼더라도 괜찮다. 그렇지 않고 여기서 또 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견고하다. 그것도 또 좋은 시그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닥 매집권 종목을 소개시켜 드렸고요. 오늘 그 위메이드를 한번 보시면 위메이드가 와 이건 좀 충격이긴 한데 사실 여기 이것도 얘기 드렸죠. 14만원 돌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돌파를 했고 상승 가고 상승 갔는데 갑자기 영업이익 나오면서 박살이 났어요. 사실 요런 게 이제 대응이 힘든 겁니다. 사실 근데 보시면 뭐 14만원 손절 라인 잡았다 해도 손실권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니까 사실 쉽지 않은데 여기서는 좀 하나 팁을 드리면 그런 겁니다. 일단 14만원 그때를 그 손절 라인 잡고 사셨다고 하더라도 금액 자체가 좀 이제 이 주가 전체를 보면 아까 여태까지 세 종목 서플러스 글로벌이나 뭐 이런 것들 아니면은 그 보시면 바닥권에 있는 것들은 그나마 바닥에 지지가 되고 괜찮던데 얘는 보면은 이미 금액대를 보면 어마어마하게 올랐던 주식은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2천만원 들어갈 것도 1,000만원 들어간다든지 1,000만원 들어갈 것도 500만원 들어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들어가셨어야 되는 거고 앞으로도 그래요. 앞으로도 주가가 떠 있는 것들은 좀 눌림목에 분할 매수 꼭 안 하시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좀 이렇게 이거 주포의 의도로 밀어낸 거기 때문에 일단은 밑단을 잡고 다시 이게 이제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재료도 있고 좀 시간이 가면 또 괜찮겠죠.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그렇겠죠. 만약에 일단 볼 수 있는 금액대는 10만원 선도 있겠지만 96,000원 또는 7만 얼마까지도 무너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요런 데에서 멈춰주는 걸 확인하고 진정되는 거 꼭 체크해야 됩니다만 체크하고 요런 데서 신용으로 들어와 가지고 물량을 사 가지고 고가에 있던 걸 털어낸다. 요런 식으로 평단가를 낮추셔야 돼요. 물량을 낮추고 평단가를 낮추고 그리고 가다가 예를 들어 신용으로 사가지고 단기적으로 수익 몇 프로 5% 3% 10% 났다. 그러면 위에 있던 것들 물량을 덜어내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빠지면 뭐 그런 식으로 대응하시는 겁니다. 근데 추세가 좋다 그러면 가져가면서 조금씩 정리해 가시는 거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위메이들이 2천만 살 건데 2천만 다 들어가 있다. 그럼 사실 그럴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현금성이 들어갔다면 그럴 때 신용을 좀 어느 정도 활용해 보지 못하면 말 그대로 원금 회복이 되게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고 힘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그럴 때 적절히 활용해 보는 것은 괜찮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금액대를 보면 96,000원 뭐 78,000원 여기까지도 열려 있지는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것도 이제 찾아보시면 지지대로 굳이 찾아보면 예전에 여기가 돌파됐다가 여기가 이제 저항을 맞던 구간이 강하게 돌파되고 거래량이 들어왔던 금액이 여기죠. 여기 시가 정도 됩니다. 그게 한 93,000원 되거든요. 그럼 93,000원 정도 9만 한 5천원 정도? 여기 정도 일단 보고 싶어요. 9만 5천 부근이죠, 부근. 그래서 부근에서 일단 멈춰주는가를 확인하시고,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볼 수도 있겠고, 또 추가적으로 정말 강하게 더 밀리고 막 엄청 시장까지 코스닥까지 같이 무너져서 더 밀린다면 또 밑단까지 열어야 되니까 일단 여기 75,000원까지도 열어보면서 정말 바닥을 찾아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만약에 빠진다면 정말 장기 침체까지도 닿아 있는 선이죠. 이런 것들도 또 나름 괜찮거든요. 장기 침체선을 확인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좀 이렇게 장기 침체선 빠져야 좀 어느 정도 정말 저 정도 받았구나 싶을 수도 있어요. 단기적 보면. 그래서 예전에 샀던 것들은 뭐 제가 대응해 드릴 수 있는 영역은 아니지만 최근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95,000원, 75,000원 이런 식으로 열어놓고 꼭 지지대를 체크해 놓고 보는 거죠. 체크해 놓고 지지가 되는가 이렇게 보고 체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비중을 조절해 보시는 게 어떨까 얘기 드리고 싶고요. 종목 하나 또 넣어서 보고 싶은데 일동제약 한번 넣어서 볼게요. 일동제약. 왜냐면 이제 편식 안 하기로 하고 저도 이제 계속 보고는 있습니다. 보고는 있고 보고는 있는데 보시면 일동제약도 어찌됐건 그 테마 주고 치료제 뭐 진단기들 관련 주지만 일단 이런 것도 자 일단 제가 이제 오늘 제가 체크해 놓은 겁니다. 제가 체크해 놓은 거고 저 체크해 놓은 예전에 방송에서 체크해 놓은 금액대가 여기죠. 그러니까 여기 때에서는 한번 버텨주면 괜찮다 얘기 드렸기 때문에 여기도 그대로 남아 있는 건데 지금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71,000원 부근, 37,000원 부근이죠. 오늘 저가가 37,000원 부근인데 이제 강하게 올라왔다가 3분봉률 조정을 했죠. 거래량은 나름 또 죽었고, 요때보다는 이렇게 적진 않아요. 엄청 적진 않은데, 엄청 적지 않으니까 좀 많이 떨어진 건데, 요런 것들이 뭐 내일이나 이렇게 반등 나올 수 있는 자리대니까 요런 거 이제 또 단타로 볼 수 있는 거고, 37,000원 정도 손절 라인 잡으면 해볼 수 있겠죠. 37,000원 종가상 이탈하면은 박살난다 라고 보고, 사실 계속 코로나 관련주들이 올랐어요. 지금 이번 섹터 오늘도 그렇고, 오늘도 좀 어떤 종목 섹터군이 갔나 그러면 이제 코로나 이제 자택에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거기 필요한 물건들, 유유제약이라든가 이런 것들 요즘 세게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오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이런 것들, 유유제약 이것도 이제 보시면 오늘 강하게, 또 어제 오늘 강하게 올라가지고 있는 모습이죠. 예전에 체크해 놓은 거고, 이거 예전에 체크해 놓은 박스 매매권 자리였죠.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유유제약 나오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코로나 쪽에 수급이 들어가 있다는 거고, 좀 이렇게 장이 안 좋아도, 혹여나 빠져 장이 안 좋아도 테마성 장은 항상 강하기 때문에 테마가 오히려 돈이 더 쏠릴 수도 있어요. 확진자 계속 늘어나고 하니까. 그래서 치료제 관련해 가지고 이런 것들, 일수동제약도 보면 분명히 주포가 흔들고는 있다고 보이긴 합니다. 오늘 저도 이거 모니터 많이 해봤는데, 분봉상도 솔직히 반등 자리를 봤는데 반등 자리가 없었어요. 제가 볼 때 매수 자리가 안 나왔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요쯤에서 이제 쭉 보다가 당연히 장기 침체선 맞고 떨어진 거 다 받고, 다 오늘 좀 모니터 해봤어요. 시간 여유가 있어서. 보다 보니까 계속 빠질게 포착됐죠. 가져야 될 때 빨리빨리 못 가면 계속 빠지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은 좀 달라졌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 하락 추세였죠. 하락 추세였던 것이 이제 장기적 봐도 이렇게 하락 추세였죠. 이렇게 하락 추세였던 것이 단기적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저가를 올리면서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바닥 다지고 올리려는 시도. 그래서 당장은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여기때가 또 저항이 돼 있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때가 뭐 여기때, 그다음 장기선 여기가 뭐 저항대로 이렇게 돌파되고 하면 오히려 또 눌림목에 단타각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또 이렇게 장이 밀려가지고 이렇게 빠져서 38,000원 정도, 아니면 좀 이렇게 세게 밀려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37,000원 부근 이렇게 밀리더라도 여기 저점 이탈 안 하면 단타 해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동제약도 또 맞춰서 대응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관심 가져볼 만 하고요. 단타로 가져볼 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오늘 좀 중요한 얘기 드릴 건데, 어찌됐건 저찌됐건 3월달에 금리 인상하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이슈들이.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알고 있는 악재죠. 악재 때문에, 악재를 핑계 대서라도 빼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W를 자꾸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송을 일부러 자제하지 않고 그냥 메시지 계속해서 혼란을 들리지 않으려고, 바쁜 것도 있었지만 일부러 좀 하고 있고. 자, 오늘은 그래서 이제 갖고 온 것들은 좀 이제부터 올해 한 해 좀 주의 깊게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사실은. 그래서 보시면, 자, 물가 상승돼 가지고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맞습니다. 그러면 물가 상승 때문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 상승 때문에 수혜를 볼 수 있는 것들은 사실 걔네들이 주도겠죠. 올해 한 해 주도일 수 있어요. 보시면 이마트 같은 경우가 그런데, 이마트가 오늘 영업이익 발표했고 영업이익 역시 잘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그것이 아니더라도 판매 단가 같은 것들이 이제 뭐 얘기 드렸죠. CJ 제일장 같이 볼 건데, CJ 제일장 같은 것들 판매 단가가 오르면서 이제 그 수혜를 볼 거다라고 얘기 드렸죠. 그래서 식품주 같은 게 올해 좋을 수 있다는 얘기 분명히 드렸어요. 애청자분들은 아실 텐데, 그런 것들을 좀 보자 했는데, 지금 이제 다시 또 한번 얘기 드리는 거예요. 보시면 시장은 충분히 하락할 수 있습니다. 하락하면, 하락이 온다 그러면 같이 밀리겠지만, 오히려 이런 것들 영업이익이 개선되는 것들, 개선돼 가지고 다시 돌려줄 수 있는가. 보시면 이마트 같은 경우는 여기가 여기 15만 원대가 되게 강한 저항대고, 여기가 좀 뚫어주기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가 포지션으로 봐가지고 모아보는 건 괜찮은데, 아무튼 추세가 아직은 하방 추세 있죠. 하방 추세 있기 때문에 여기 때는 또 저항이 될 것이고, 당장 보면 금액으로도 여기 때가 지금 저항을 막고 있죠. 14만 2천, 여기 저항 막고 있는 건데, 추가 밀리더라도 여기 바닥권에서 저가를 높이고 나올 수 있는 새로운 추세가 나와줄 수 있지 않나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좀 관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겠고,
여기 좀 순서가 바뀌었네요. 모드 투어 한번 보시면 얘기 드렸죠. 이미 늦었다. 이미 늦어서 지금 장은 파동이 해서 눌림을 봐야 된다. 얘기 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그렇게 얘기 드렸는데 추가 적도 상승 나왔죠. 잘 좋습니다. 추가 상승 나오고 여기에서 눌림에서 24,000원 정도가 지켜지면 23,800원 여기 구간이 지켜지면 오히려 좀 괜찮습니다. 힘이 있게 지켜주면 괜찮은데 얘기 드렸다시피 장이 밀릴 때 그냥 같이 이렇게 밀려버릴 수도 있어요. 또 왜냐 장이 밀려버리면 코스닥 지수가 밀리면 리오프닝이고 뭐 밀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수급이 들어온다 그러면 오히려 테마적으로 접근하기 좋은 것이고 그렇지 않고 같이 밀려버리면 오히려 보면 리오프닝 관심이 끊어져야 될 수 있어요. 왜냐 이렇게 또 끊어와서 다 조정 받았다가 다음 반동 파동 때 다시 리오프닝 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혹여나 빠진다는 전제이긴 하지만 지수가 빠져서 다시 오를 땐 항상 주도가 바뀐다 얘기 드렸어요. 꼭은 아니지만 바뀝니다 많이. 전체 끌어올리는 장이 아니라면 이번처럼 바뀌어요. 이번엔 리오프닝이었고 예전에 한번 잠깐 코스닥 또 돌려보시면 오늘 좀 중요한 얘기입니다. 코스닥 차트 한번 잠깐 돌려보면 항상 달랐어요. 항상 달랐다는 게 요때도 이번 하락 전에도 요때 하락 때도 코스닥이 언제였죠? 잠깐 보시면 요때 이제 장이 하락하면서 반등이 나올 때 요럴 때 보면 920포인트에서 960포인트 요때 보면 요때만 해도 또 NFT 이런 것들이 반등이 많이 나왔어요. 요때만 해도 요때도 그랬고 요때도 반등 때마다 걔네들은 움직였단 말이죠. 요때도 NFT 게임주 같이 올리고 이때부터 계속 하락이 간 것이고 그러니까 이번에 또 올라갔을 때 리오프닝과 코로나가 갔는데 이번에 혹여나 빠져가지고 다시 올라올 때 리오프닝 코로나 다시가 아니야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분할 매수 들어가고 리오프닝 좋을 거야 라고 들어간다기보다 조금 시장의 흐름을 좀 말 그대로 테마 주도를 체크하셔야 된다. 그래서 테마가 코로나라고는 얘기 드렸죠. 저도 체크했기 때문에 명절 때 지나고 나서 이번 주도는 코로나 쪽이 올라가네요. 영장 별로네요. 얘기 드렸기 때문에 코로나가 주도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도가 뭐가 될지 저도 또 모니터해서 공유 드리겠지만 한번 보시자라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IS 동서 얘기 드렸죠. IS 동서가 폐기물 관련주라고 얘기 드렸어요. 폐기물 관련주를 자꾸 사들이고 있다. 얘가 좀 미래를 내다보는 것 같다. 그래서 폐기물 관련주가 올해든 내년에든 계속 4차 산업이든 5차 산업이든 좋아질 건데 폐기물 관련주 관심 가지세요 얘기 드렸고 얘가 상승 얘도 만만치 않게 뭔가 주목됩니다 얘기 드렸어요. IS 동서 보시라 얘기 드렸고 IS 동서 보시면 오늘 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이제 보시면 분봉으로도 약하게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끌어올린다는 얘기죠. 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면 오히려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것도 되겠고 건설주니까 경기 민감주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도 보면 장이 밀리면 또 어차피 밀릴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 보시면 이런 것들이 수급이 요즘 많이 들어가요. 이런 것들이 기관 수급이 들어가 있고 외국인도 오히려 최근에 사고 있고 보시면 아까 CJ제일당 잠깐 보시면 이런 경기 민감주나 이마트 이런 것들에 수급이 들어가는 게 포착되니까 이런 게 이제 좀 올해 한 해 좀 괜찮겠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보시면 외국인 이제 물량 좀 들어오기 시작했고 기관이 이번 상승을 주도했다라는 거죠. 이게 하락장에서도 이게 반등 때도 여기에 수급이 좀 들어왔구나. 말 그대로 반도체 그런 것들은 이번 반등 때 안 올라왔잖아요. 근데 반등 때도 올라왔네. 근데 추가 조정이 만약에 인플레이션 보러 나와서 물가지수 오늘 발표하죠. 저녁에 미국에서 발표했는데 안 좋게 나와서 또 인플레이션 뺀다. 그럼 얘가 같이 빠질 수 있어요. 지수 빠지면. 하지만 그럴 때 수혜를 볼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는 거죠. IS 동서 마찬가지고 지금 기술적 분석으로 봐도 여기 52,000원 돌파가 힘들죠. 52,000원 돌파 힘들고 당장은 여기 돌파도 힘들어요. 당장 여기 돌파도 힘들고 여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갈 길이 좀 멀긴 합니다. 멀긴 하는데 자 이렇게 좀 추세를 보고 갈 것인가 아니면 좀 이렇게 여유 있게 잡아서 이제 이렇게 캔들 음봉 하나 나오면 저점이 낮아진 흔적이 남기 때문에 금액대가 바뀌어 버리죠. 이렇게 추세가 이렇게 수정이 됩니다. 이렇게 돼서 혹여나 주가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또 돌파 못하면 다시 또 두들겨 맞겠죠. 그럼 이렇게 내려올 때 보는 거죠. 내려올 때. 그래서 뭐 45,000원, 6,000원 요 금액대가 이제 온다 그러면 볼 수 있겠다. 지금 보시라는 게 아니라 지금도 만약에 지금 보시려면 돌파매매 봐야 되는 거 저항대니까 잠깐 수익 날 수 있는데 바로 또 물려버리게 될 거예요. 바로 또 이렇게 하방 맞을 수 있으니까 저가 때 사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저가에 오면 모니터 관심 가져보자 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좀 특징적인 거 에이스테크인데 5G 장비주도 얘도 성장주니까 시장 박살나면 박살나고 안 갈 수 있어요. 힘들 수 있고 근데 사실 조금 그런 게 이제
그 리오프닝이 가고 뭐 한다 그러면 반도체도 사실 수혜 볼 수 있거든요. 반도체도 사실은 코로나 이제 피해주였다는 거죠. 그리고 5G 장비주도 대표적인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인프라 투자가 미뤄지면서 주가가 정말 이렇게 계속 끌어내린 거란 말이죠. 영업이익 박살나고 뭐 박살나고 하면서 계속 흘러내렸단 말이죠. 코로나 관련해서. 그래서 얘도 악재인데 얘기 드렸죠.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올해 뭐 메타버스 요즘 힘이 없더라도 메타버스 관련해서 재료도 있고 그다음에 5G 장비주는 올해 재무제표 개선될 것이다라는 그 리포트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뭐 지켜봐야겠지만 영업이익이 개선된다 그러면 이런 것들도 성장주이지만도 이제 좀 저가대 포지션은 엄청난 저가대예요. 근데 최근에 이거 보시면 엄청난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게 거래량이 이제 타 법인에서 이제 같이 뭐 협약한다 해서 들어온 금액이긴 한데 어찌됐건 저찌됐건 개인 매도가 많이 나오고 이렇게 거래량이 바닥권에서 들어왔다는 거 의미를 더 볼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가 포지션 1,500원대를 유지하면서 좀 모아가 보면 이 하락 추세, 이게 하락 추세죠. 장기 하락 추세죠. 여기를 좀 어떻게 또 이렇게 넘어서는가 또 체크해 볼 필요도 있겠고, 좀 수급이 동반되고 거래량이 동반되고 뭔가 신호가 나온다면 또 모니터 하다가 같이 또 대응해 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갖고 와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시장에서 좀 살아남아 보자. 조금 좀 정말 쌀 때 사야 되니까 어중간할 때 사버리면 더욱더 힘들어진다. 그 다음에 신용의 활용법 이런 거를 한번 같이 공유 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좀 이렇게 매일 방송 못 하더라도 좀 중요한 포인트만 꼭꼭 집어서 해보도록 노력할 테니까, 장이 좋을 때 맨날 또 종목 많아지고 하면 괜찮겠죠. 근데 맨날 종목만 남발해가지고 여기저기 다 물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괜찮은 거가 선별되고 하면 공유 드리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웬만하면 쓸데없이 얘기해가지고 혼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물가지수는 안 좋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미 알고 있다고 괜찮다고 보는가, 아니면 물가지수가 잘 나와가지고 역시 인플레이션 빨라진다 해서 또 공포로 다시 빠질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좀 내일 준비해 보시고 좀 시장에 대한 준비를 해 보시자고요. 아무튼 방송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